남편을 처음 봤을 때 심장에서 쿵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나는 말해놓고 잊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내가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군계 일학을 발견했다며 자랑을 했단다.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말했을 법한 내용이다. 친구는 물론이고 가족, 친지들이 모두 내가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아는 척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말을 퍼뜨린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이 분명하다. 나는 남편을 보자마자 좋아했다. 내가 남편을 마음에 두기 시작할 무렵 다른 남자가 나에게 고백을 했으나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노라고 말했었다. 그 사람은 한 발 늦은 것을 아쉬워했지만 시원하게 내 청춘 사업을 지원해 주었다. 아직 남편에게 말도 못 붙여본 나를 위해 첫 식사 자리를 주선해 주기까지 했다. 그 사람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기를 가끔 생각날 때마다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일방적인 내 사랑으로 시작된 것만 같은 우리의 만남으로 인해 나는 늘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아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으로 살았다. 데이트할 때도 내가 먼저 전화를 해서 만날 때가 더 많았다.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어서 그랬겠지 위로해본다. 남편의 애정 표현에 서툴렀다. 표현하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사랑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하는 고백을 들어보지 못한 채 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러 나오는 남자를 어머니께 보여드리기 위해 집에 데려왔다. 어머니는 내가 커피를 타라고 한 사이에 당시 남자친구인 남편을 앞에 앉혀놓고 참지 못하고 질문을 하셨다. 그러나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어머니는 단단히 섭섭해하셨다. 나는 그 일이 아직도 재미있게 생각된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였다. 우리 딸을 사랑하나? 어머니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예, 그렇습니다. 따님을 사랑합니다.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박력 있게 대답할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이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불쌍한 우리 어머니는 이런 대답을 들으셨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제 나이에 다른 아가씨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섭섭해하는 어머니와는 달리 이런 대화를 전해 들은 나는 어찌나 웃음이 나오던지 한참을 웃었다. 갑자기 붙잡혀와서 당황했을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니 더욱더 그랬다. 나도 못 들어본 말을 엄마가 어떻게 들어. 나는 그런 말로 웃어넘겼고 어머니는 그런데도 너는 좋으냐 라며 못마땅해 하셨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 어머니와 남편의 만남이지만 이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찰떡궁합 장모와 사이가 되었다. 물론 남편은 표현이 없고 우리 어머니만 혼자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말이다. 어머니는 결혼할 때 남편에게 우리 딸이 아직 어리니 28살 될 때까지만 자네가 무조건 참아주게 라고 따로 당부하셨다. 당시 내 나이가 24이었으니 그러셨을 것이다. 지난 일을 생각해보면 신혼 때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 친정어머니의 그 당부로 남편이 견디었을까 싶기도 하다. 결혼 후 친정어머니의 첫 생신을 맞게 되었을 때 남편의 제안으로 어머니께 비취 반지를 사다 드렸다. 친정어머니는 뜻밖의 큰 선물을 받고 무척 좋아하셨다. 나는 돈도 없고 해서 간단한 것이나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위의 강력한 의견이었노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도깨비도 나이 많은 것이 낫다더니 하시며 반지를 손에 끼고 남편을 향한 폭풍 칭찬을 쏟아놓으셨다. 사실 나와 남편이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걱정하시던 어머니가 바로 그 나이를 운운하며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나는 결혼 후에도 1년 동안 직장에 다녔다. 신혼집에서 남편 직장보다 내 직장이 더 멀어서 내가 먼저 출근했다.
새댁의 의무도 다 하느라 아침밥을 꼬박꼬박 지어서 새신랑이랑 같이 먹고 출근 준비하고 뛰어나가기 바빴다. 그래도 정말 행복했다. 깨끗한 아파트에서 새 그릇들을 만지며 살림하는 것이 소꿉놀이 하는 것 같고 재미있었다. 나는 살림이 적성에 딱 맞는 것 같다고 직장에서 자랑하기도 했다. 결혼하니까 좋은 점이 정말 많았다. 가부장적인 무서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잔소리도 안 듣고 내가 잔소리하며 챙겨야 하는 동생들도 없고 내 인생의 황금기가 바로 결혼 후 임신하기 전. 그래서 유부녀임에도 아직은 처녀 같은 외모를 가진 완벽한 것 같은 인생의 기분이 가득했던 유일한 시기였다. 결혼 전 놀러 다녀본 적도 없고 놀러가기 허락받는 것을 상상할 수 없도록 엄격한 분위기에서 살았다. 결혼 후 회사에서 MT를 갔는데 결혼 전과 같이 부모님께 사정사정하며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수월하게 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렇게 행복감을 만끽하며 살던 어느 날이었다. 바쁜 출근길에도 남편에게 아침밥을 해주었다는 뿌듯함에 사로잡혀 급하게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리는 나에게 남편이 말했다. 어머니는 좋으시겠어. 왜냐고 묻는 나에게 남편은 대답했다. 당신이 시집가서 얼마나 좋으시겠어. 옷을 벗어도 그대로 놓고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도 치우지도 않고 이런 딸이 시집가 버렸으니 얼마나 홀가분하시겠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다. 어머니가 항상 내게 하셨던 말씀이었다. 물론 내가 남편보다 먼저 퇴근해서 저녁 준비도 하고 다 치우긴 했는데 내가 출근한 후 남편이 둘러보게 될 집안 풍경과 그 기분에 대해 생각해보니 민망하였다. 그 이후 나는 바쁘더라도 입던 옷을 제자리에 걸고 떨어진 머리카락도 주워서 버리고 출근하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28 될 때까지는 참아주기로 해서였을까? 남편은 기분 상하지 않게 내 행동을 바꾸었다.